이어서 재밌게 돈 버는 노하우,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시작됩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2만 곳도 넘을 것 같다. 바로 무인 점포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나 무인 편의점 눈에 많이 들어오죠. 또 일반 가게에서도 이 키오스크 같은 무인 기기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이 무인 점포를 보면은요, 지난해 말 기준에 한 6천여 곳 정도인데 올해 폭증세를 보여서 이제 2만 곳도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소상공인분들이 무인 점포 또 무인 기기를 선호하는 건 바로 인건비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작 손님들도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분들 본인의 삶의 질도 아주 좋아졌다고 하고요. 정부는 2025년 이후엔 10만 개 이상의 무인 점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르바이트 자리는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무인기기가 더 정교해질수록 더 높은 숙련도의 직업도 대체될 수 있다고 하고요. AI와 인간의 경쟁, 그 서막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10월 16일 목돈연구소는 바로 이 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게리가 함께합니다. 사람 냄새.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듣고 오신 첫 곡 정인계리의 사람 냄새였었는데요. 정말 요즘 사람 냄새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기 목동에 모 식당에 갔었는데 이것만 해도 이제 그 기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음식을 그 로봇이 이렇게 쭉 갖고 와가지고 딱 앞에 배달해 주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키오스크로 벌써 넘어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무인 점포는 뭐 정말 많아졌습니다. 편리하기는 하지만 이게 또 한 축에서는 우리네 고용 또 인간의 존엄성이 또 노동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점점 기회를 잃게 되는, 함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끝은 정말 어떻게 될지 또 잘 연착륙되고 그래야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김진우님, 가을은 수확의 계절, 풍년이 되어서 우리 주린이들도 많은 곡식을 수확하자고요. 그러기 위해선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답 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답을 내드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또 힘든 한 주 시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참 우리 주린이분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우회적으로나마 주린이 쇼나 이런 데에서 또 저희 목돈연구소의 방향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막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참조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정근님, 청취자를 똑똑하게 만드는 방송 목돈연구소 칭찬합니다. 토닥토닥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1035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목돈연구소 인별그램도 있습니다. 골뱅이 SBS 빅머니니까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는 이 시간 기다리는 분들 많죠. 주식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는 주식 입문 코너입니다. 주식학 개론,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하고요. 또 경제 사기 실화 극장 있습니다. 우리 목돈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돈 지킴 연구소 승재현 형사정책위원과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 진행해 주실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하청환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 하청환 본부장, 주식과 연애하는 남자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외모나 뭐 아니 외모, 그러니까 외향적인 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주식과
네. 그렇게 주식과 사랑에 빠지면 어떤가요? 계속 그 막 차트 바라보고 있고 이러면 기쁜가요? 일단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니요. 왜요? 그 이제 정답이 있지를 않으니까 네. 상당히 이게 뭐 알 듯 말 듯 알쏭달쏭 할 때가 사실 제일 설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관계에서도 네. 그런 것처럼 뭐 당연히 확률은 상당히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주식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고 했을 때 상당히 그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랑이 식지는 않겠네요. 그럼요. 네. 네, 밀당을 너무 잘해주는 게 또 주식이어가지고. 네, 주식이라는 게 잡힐 때 잡히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어떤 진짜 연애는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때가 왜냐하면 되면 주식만큼 매력적이어야 실제 연애를 하죠. 우리 하청원 본부장도. 이제 봄이 언제든 오듯 저에게도 사랑이 언젠간 오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식과의 연애도 좋지만 네. 8703번님이 주식을 이론으로 배우지 않고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다 보니 제 주식 계좌가 늘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목돈 연구소에서 주식 이론 잘 배워서 주식 계좌 플러스를 만들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하창 본부장도 얘기하지만은 네. 공부를 잘한다고 주식 잘하는 건 아니나 그렇죠. 아니죠. 기본 학습은 필요하다. 그럼요. 예.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기본도 안 하고 네. 바로 사는 경우가 많죠. 많이 보죠, 하청 본부장도. 엄청 많습니다. 사실 그냥 매수 버튼과 매도 네. 버튼만 아시는 상황에서 이거 좋다더라 해서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엄청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조금 주식 쪽에 들어왔을 때 제일 좀 이해가 안 됐었던 부분이 뭐 부동산이나 우리가 사실 어떠한 뭐 양파라든지 사과나 이런 좀 뭔가 돈을 써서 예.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검색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좀 해보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죠. 그렇죠. 시세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하는데 주식에서만큼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들으면 이거다 하면 사죠. 그냥 네, 바로 그거 좋다 사버립니다. 하면.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주식학 개론이라는 코너도 있는 거고요. 이정민 님도 저는 인터넷 검색에서 시세 흐름을 보고 단기 상승 여부만 보는데 많은 걸 봐야 되네요. 그럼요. 이정민 님, 정민 님 많은 걸 봐야죠. 단기 상승 오케이 매수. 네. 이러면 안 된다. 그렇죠. 9689번님 필기하면서 잘 들었네요. 골프처럼 주식도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계속 망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씀을 또 해주셔가지고 골프도 우리가 처음에 돈을 좀 들여서라도 레슨을 해야죠. 네, 하라고 하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처럼 그게 이제 기초 부분입니다. 그것도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레슨을 뭐 3년 배워 10년 해도 안 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건 개론 기본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크게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주식을 살 때부터 팔 때까지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처음이 이제 지수 수급. 네. 아니죠. 뭐지? 지수 시장의 전체 흐름. 시장 네. 분석. 네, 전체 시장의 분석을 해야 되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업종. 그렇죠. 산업 분석 예. 해야 되고요. 그다음이 이제 기업 분석. 예. 하고 기업 분석의 마지막으로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한 후 그렇죠. 사든가 팔든가 하라라는 네. 것이고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그 세 번째 기업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 분석은 크게 5가지가 필요한데 네. 매출 영역 그러니까 이게 뭘 하고 하는 거 아니야. 사업 내용. 그렇죠. 두 번째가 실적 추이. 네. 최근 뭐 3년간 5년간 실적 추이 또 어느 영역에서 돈이 어떻게 버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PER, PBR, ROE, ROA 같은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들. 네. 네 번째가 이 회사의 배당은 어떻게 되느냐. 네. 다섯 번째가 지분과 수급 동향인데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사업 영역 네. 또 실적 추이, 그렇죠. 지분과 수급 동향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밸류에이션 지표와 네. 배당 보는 법. 배당은 우리가 또 기초기가 있습니다.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것을 하도록 하죠. 시작해 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밸류에이션 쪽을 조금 진행을 해볼 건데 가장 먼저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기초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EPS라는 것과 이제 BPS라는 거가 있는데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EPS이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주당 순이익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실적적인 추이를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다트 그러니까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기업의 이런 보고서를 확인을 하시면 이런 뭐 매출이라든지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 순이익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 나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네,
거기에 나오는 이제 당기 순이익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계산하는 일단 지표인데 일단 EPS 같은 경우는 당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의 이제 총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네. 즉 한 주당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는 회사인지를 EPS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높을수록 좋은 거네요. 높을수록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같은 기업이고 비슷한 시가총액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규모가 비슷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버는지를 좀 하는 일도 비슷해. 하는 일도 비슷해요. 네. 그럴 때 이제 직관적으로 어떤 회사가 더 좋을까라는 거를 계산할 때 가장 좀 편안하게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게 EPS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중요한 게 EPS가 결국엔 주당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네. 기업이라는 거는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무상증자 같은 걸 하게 됐을 때는 주식 수의 변동이 생깁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EPS가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라는 거는 그런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전 실적들이 상승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튼실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업 분석을 할 때 현재 시점에 EPS가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최근에 3년 동안의 EPS가 꾸준히 상승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PS, Earnings per Share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분모 분자가 있으면 네. 분모에는 이 회사 전체의 발행 주식 수, 네. 분자에는 네. 당기 순이익. 그렇죠. 그럼 한 주에 얼마를 얼마 버냐를 알 수가 있죠. 있는 거고요. 네. 최근 3년간의 추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거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이 웬만한 증권사 네.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가면은 다 그 기업들 거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만 EPS 항목만 볼 줄 알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네. 이제 단순히 계산하는 방법과 네. 왜 봐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그러니까 거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그렇죠. PER로 바로 가보죠. 네, PER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인데 이게 퍼라는 거를 정말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네. 이게 뭐 저평가가 되어 있다, 고평가가 되어 있다. 퍼가 몇 배다, 몇 배다, 뭐 네. 1000배다, 10,000배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현재 이 주식의 가격이 수익 대비 몇 배인지를 체크하는 이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현재 주가를 이제 EPS 우리가 구했던 주당 순이익으로 이제 나눠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배웠던 EPS가 분모. 그렇죠. 분모로 가는 거고 그다음 현재 주가가 이제 분자. 분자로 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편냐면은 PER이 1배다, 1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 주가를 이제 이뤄내기 위해서 1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즉 PER인 200배다. 그러면은 현재 주가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2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PER이 3배다라고 하면은 3년 동안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현재 주가만큼의 가치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또 어렵지가 않은 게 분자가 아까 네. EPS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당 벌어들였던 수익, 네. 분모가 현재 주가. 네. 그게 200이 나왔다면 그렇죠. 현재 주가는 EPS, 현재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 몇 200배로 그렇죠.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순이익이라는 건 1년으로 따지는 개념이니까 네. 200년치를 그렇죠. 현재 이미 받고 있다. 네. 프리미엄을 줬다. 그렇죠.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 PER의 수치를 바탕으로 이게 얼마나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200배가 되면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네. 이게 중요한 게 동종 업계 거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강 기업이 ABC 기업이 있는데 다들 각각 PER이 막 400배, 500배, 600배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단순히 우리가 배수만 봤을 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높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400배 그 업계의 그런 PER이라는 게 또 평균적으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업계 PER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 업종은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산업이구나. 근데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는 이 기업은 PER이 몇 배니까 이걸 비교하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괜찮구나라는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분석을 하실 때 이 기업의 PER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업종의 PER은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네.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철강이라든가 네. 그 빤한 데는 그렇죠. 엄청 높아요. 많이 안 주죠. 네, 안 뭐 15배, 10배. 근데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네. 무지막지하잖아요. 막 1000배, 2000배. 네, 몇천 배도 나오죠. 네. 근데 그 이유가
가령 이제 EPS가 내년에 네. 2배가 돼요. 네. 그러면 지금 1000배가 내년엔 뚝 500배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 떨어지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배수가 높다고 해서 이게 뭐 주가가 이미 고평가다. 이거 말하기는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장주라는 거는 결국에는 앞으로 어느 정도의 이런 성장을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좀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5년 뒤에는 이 정도의 산업이 구성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야라는 부분들이 이제 선반영돼서 주가가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이제 지표가 후행하는 이제 실적이라는 그 지표가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PER이라든지 그런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을 체크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말씀을 잘 해주신 게 이제 가치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배수 자체가 워낙 우량하고 깐깐해요. 네. 깐깐하기 네.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는 딱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는 사실 온전히 밸류에이션 쪽으로만 접근을 하시게 됐을 때는 사실 투자에 적합하다라는 못 삽니다. 주식. 네,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산업이 성장하는지를 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기업이 거기에 대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이유가 수혜를 받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 밸류에이션적인 부분도 만약에 PER이 뭐 1000배여도 실적이 뭐 3년 이내에 막 200배가 올라간다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접근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빠르게 이런 고평가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흐름들까지 좀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이 BPS와 PBR입니다. 그렇죠. 네. 네, BPS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순자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발행된 총 주식수에다가 이제 순자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한 주당 어느 정도의 이제 이런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산에는 막 땅 이런 것도 다 들어가죠. 그렇죠. 다 포함입니다. 네. 부동산까지 다 포함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BPS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게 순자산이 높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기업이 갑자기 파산을 한다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돈을 좀 회수할 수 있겠다라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BPS가 상당히 좀 안정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신다라면은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게 좀 옳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바로 여기서 나온 게 PBR. 그렇죠. PBR이죠. 네. PBR도 역시나 똑같이 이제 PER과 더불어서 좀 가장 많이 이제 체크를 하는 건데, 네. 그 BPS를 이제 주가로 나눈 겁니다. 아까 이제 PER 같은 경우는 EPS를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PBR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상태당 얼마나 이제 이런 순자산이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런데 PBR이 네. 낮은 것과 높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낮을수록 우리가 좀 좋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PBR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1대1로 맞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고 이게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네. PBR과 PER 모두 다 낮을수록 좋고 높을수록 좋지 않다라고만 이제 결과적으로 들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가령 어떤 이제 회사의 PBR 지표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다 나와 있어요. 예, 네. 증권 애널리스트가 구해주는 것도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네. 1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배가 안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회사는 지금 현재 문을 닫아도 그렇죠. 예? 남는 거죠. 나는 내가 받는 돈이 현재 주가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만 좀 골라서 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PBR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조금 낮은 것들이 이제 약간 금융주가 그렇게 좀 많이 포함이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가치 투자의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물론 안정적으로 중장기로 보신다라면은 그렇게 접근하셔도 되지만 네. 만약에 조금 운용 기간을 짧게 잡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의 가치가 무조건적으로 이제 주가에 또 반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산주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다 좋은 건 자산이 아니다. 많다고 네네. 해서. 그러니까 네. 안 좋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주가에. 지금 당장 네. 투자하기에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투자 심리에 이어서서 이제 투자 포인트로 적용이 되면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텐데 네.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순자산이 낮다고 해서 베팅 이거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적인 성격. 그렇죠. 보험적인 성격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그나마, 이해하시면 네. 그나마 자산이 많네 그런 느낌. 네.
ROE 굉장히 중요하죠. ROE. 그렇죠. 이제 네. ROE부터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는데 물론 PR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리턴 온 이쿼티라고 해서 자기 자본이 얼마나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고 결국엔 수익성이 얼마나 잘 나오는 네. 거를 이제 파악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것도 계산식을 좀 보죠. 네, 계산식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이제 나누고요. 거기다 그러니까 이제 분모가 자기 자본, 그렇죠. 분자가 단기 순이익. 순이익 네. 그리고 곱하기 100입니다. 네. 여기서도 보셨다시피 단기 순이익이 상당히 많은 데에 활용이 된다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좀 반드시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높을수록 되게 좋습니다. 높을수록 되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워런 버핏이 ROE가 15% 이상의 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라는 얘기가 할 정도로 거의 뭐 모든 책에 나옵니다. 네, 거의 모든 책에 ROE 네, 네, 뭐 ROE. 15%. 저는 10%만 돼도 네.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분자가 자기 자본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고 분모가 단기 순이익인데 네. 자기 자본을 그냥 가지고 돌려서 네. 수익을 10% 15% 낸다면은 지금 그렇죠. 은행에다 갖다 줘도 한 그렇죠. 3%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거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10% 15%는 내야 그게 사업을 할 만한 기업이다. 그렇죠.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10%가 넘는 기업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네, 15%는 정말 힘들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렇게 15% 10%대 이상의 기업들이 종종 이제 발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ROE가 꼭 10%가 안 넘더라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만 돼도 상당히 좀 좋은 게 네. 이게 이제 이익이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익이 늘어나면 그게 이제 이익 잔여금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해에는 그 잔여금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실적이 더 좋아져야 된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게 됐을 때 3년 동안의 ROE가 높은 상태에서 유지만 되더라도 뭐 한 5.5로 쭉 이어지는 것도 오케이. 그렇죠. 예. 괜찮다라는 네. 거죠. 그런 기업도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ROA라는 거는요, 네. 자기 자본이 아니라 부채까지 포함돼서 그렇죠. 구하는 그런 개념이죠. 네, 그래서 좀 더 보수적이다라고 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 자본도 있겠지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빚을 많이 지죠. 빚을 져서 이제 타인 타 자본도 많이 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ROE는 상당히 높은데 ROE가 상당히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ROA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모가 총 자산입니다. 싹 다 빚까지 네, 포함. 그렇죠. 자산 플러스 부채 해가지고 총 자산인데 그거를 이제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다음 똑같이 곱하기 100인데 부채가 포함이 됐을 때 이런 수익과 이제 자기 자본으로 했을 때 이런 수익에 대한 괴리율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OE, ROA까지도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 볼 게 이제 배당인데 네. 아마 배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배당 수익률, 뭐 네. 최근에 3년, 그렇죠. 5년 동안의 배당 성향 네. 이런 것까지 살펴보고 고르고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업 고르는 법 중에서 이 네. 밸류에이션 지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탁 하청한 본부장과 함께했고요. 우리 하청한 본부장 보내드리면서 노래를 한 곡 듣죠. 이 존박입니다. Falling.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